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외우고 오셨나요? 자, 우리 채점 후기 보시면은 일단 손해배상과 신고의 법적 성질인데 생각보다 우리 그 설문 물음 2 같은 경우에 제가 배점을 조금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배점을 적게 줬을 땐 그게 맞아요. 손실보상, 그러니까 손해배상 28조 쓰고 감고 부손이 이렇게 쓴 다음에 문제에서 해당된 요건 이제 양가로 1로 이렇게 빼셔서 요건 이렇게 2개 이렇게 쓰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배점을 다 못 채운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점을 적게 나오면 이렇게 쓰는 방향이 맞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죠? 감정평가가 뭐고 고의 과실이 뭐고 이렇게 하나씩 다 잡아주는 답안이 점수를 조금 많이 받았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괴롭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토보침 한 번 더 냈잖아요. 근데 틀린 분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또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2번 틀렸으니까 세 번째에 안 틀리시면 돼요. 세 번째만. 자, 네, 문제 3번은 무난했고 문제 4번도 무난하게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복귀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행정법을 이제 요거는 한번 봐라. 만약 시험에 며칠, 그러니까 한 3시간 남았다면은 요거는 마지막 보고 가자 했는데 이제 개별법을 해야죠. 개별법. 그래서 자기가 보는 서브나 단거나 교재에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뭐 1번, 2번, 3번 쭉 하고 내가 앞으로 뭐 법규를 뭐 저녁에 한다 하면은 저녁 먹고서 한 바퀴 쭉 보고 한 30개 논점 같은 경우 15개에서 30개는 이제 자기의 그 딱 자기가 항상 보는 논점 매일마다. 그래서 안 까먹게. 행정법은 저희가 그때 했었고 개별법 보면은 우리 토지보상법 파트 가면은 당연히 큰 흐름이 있죠. 공용수용의 큰 흐름, 그죠? 그래서 사조 협제인데 당연히 공용수용의 첫 단추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사업인정과 이제 재결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사업인정 요건이랑 절차 중심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인정의 의제제도 이것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거 기억나시나요? 한번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재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희 시험에서. 그리고 타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죠. 재결의 불복수단. 이거는 배점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복수단 요거랑, 자, 그다음에 수용재결 효과로서 우리 공탁과 대집행, 공탁 대집행 이렇게 네 번째. 그리고 이번에 좀 그래도 느낌이 좀 있죠. 한매 거 안 나온 지 꽤 됐고 개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한매 거는 제가 내드릴 거예요. 사기 때 한번 내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오세요. 토지보상법은 일단 이게 제일 굵직굵직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손실보상에서 자, 총론.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제 보여야 할 거. 아니면은 내가 시험 보기 뭐 하루 전날에 3시간 남았다. 일단 한번 딱 봐야 할 거. 자,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느낌이 간접 손실보상. 자, 우리 그 간접 손실보상 소유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 우리 조문 잠깐 보시면은 토지보상법 59조. 자, 우리 비상법전 새 책은 330조. 자, 우리 59조 보시면은 시행규칙 59조 보시면은 자, 우리가 항상 좀 주되게 봤던 거는 뭐였죠? 딱 앞에 있는 요건들이었죠. 그죠? 앞에 있는 요건들을 중심했죠. 근데 59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한 3-4줄쯤 보면은 교통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죠? 요거를 좀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소유자 청구. 이게 협회 교육에서 좀 나와가지고 혹시 몰라서. 그래서 소유자 청구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맞습니다. 예. 소유자 청구가 없으면 또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유자 청구가 있다는 점을 조금 유의해 주세요.
59, 60, 61, 62조 소유자 청구고요. 그다음에 64조는 영업자 청구.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요건 위주로 중심을 외웠잖아요. 조문의 요건 중심. 근데 소유자 청구, 영업자 청구가 있다는 점, 그거를 좀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규정이 없는 경우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유추 적용해야죠. 어쩔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도 물론 요건도 중요합니다. 요건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권리부재. 그래서 재결 전후인 경우 요 부분은 저희가 많이 다뤘습니다. 요거 판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좀 몇 개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뭐 저 법규뿐만 아니라 아마 이론도 그렇고 실무도 좀 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 지침. 이번에 토부침 틀리신 분들 많았죠. 요걸로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케이스로도. 우리 송전선로 보상평가 부지 등 지침. 그래서 요거나 아니면 뭐 선화지나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강론이죠. 여기로 올리면은 그 다음에 영업보상. 자, 영업보상이야 뭐 실무에서 좀 나왔는데 우리 보상법규에서는 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업보상은 낼 게 많은데, 특히 영업보상에서 첫 번째는 요건, 대상 요건, 요걸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부 편입. 물론 실무로 좀 나오긴 했지만 보상으로 글로 쓰는 것도 좀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요즘 업계에서 조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로 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무난한 건데 여기 마저 쓸게요. 여기로. 오늘도 제가 냈죠. 토지 평가 기준은 항상 나올 수 있거든요. 토지 평가 기준. 근데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얘가 나올 확률이 좀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현황 평가 예로 무불미 이렇게 했고, 제가 이번에는 이걸 내드렸어요. 불을. 오늘 문제. 그 지난 6주차에는 미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무불미 평가 기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평가 기준은 다 또 잘 써요. 그죠? 다 잘 써요. 그래서 약간 좀 오늘은 좀 약간 변두리 논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불용토 같은 경우에 A급인데 그 안에서 입증 책임이라든지 이렇게 좀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실상 사도 관련해서 예정공도 판례 있죠. 요거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오면은 사실은 요번 연도는 부동산 공시법보다는 감정평가법이 이슈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뭐 표공과 개공인데, 표공보다는 사실은 개공이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요. 자, 개공에서는 하자를 내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여기서 하자는 물론 이제 뭐 절차상 하자를 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행정법 논점이랑 연결해서 하자 치유나 뭐 하자 승계 요런 느낌으로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준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준표 성질과 하자의 문제입니다. 하자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감정평가. 여기에 좀 이제 현업적 이슈들이 좀 많은데 일단 우리가 작년에 이론에서 직업윤리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직업윤리도 뭐 한번 규정은 보시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29회 때 징계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징계가 잘 안 나왔는데 요즘 이런 내용들이 현업적으로 이슈가 많아요. 특히 뭐 징계 절차나 징계의 내용 이런 것들 있죠. 요거를 좀 개별법적인 조문도 좀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새로 들어오는 제도는 항상 중요해요. 적정성 검토와 그 다음에 우리 표본조사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한번 나왔는데 만약 나온다면 케이스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딱 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과거의 기출 문제로 있어요. 과거의 기출 문제. 그래서 우리 지금 최신 기출은 없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저희가 풀배점으로 써봤어요. 3기 60대. 그죠? 28조. 그래서 딱 자기 서브나 아니면은 뭐 맨날 보는 교재 있죠. 거기 앞에다가 한 우리 행정법 15개, 뭐 개별법 15개에서 딱 30개는 매일 안 까먹도록 보는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전날 밤에도 한번 보고 가시면 좋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외우고 가야 된다. 요 정도 외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법규 29점, 스터디 29점 맞으신 분 있었거든요. 그분 실제로 잘 따라오다가 실제 시험에서 54점 맞았습니다. 좀 희망이 돼요. 실제로 꼴찌는 무조건 우리 스터디 등수의 맨 아래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불합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매년 항상 합격생 나와요. 물론 여기 꼴찌에 있는 뭐 하이다. 하이 20%다. 하이 20%가 다 붙는 건 아니지만 항상 여기서 너무 적나 어쨌든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 항상 나와요. 항상 나와. 여기 혹시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오늘 수업 듣고 있다면은 합격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위권에서도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상위권에서도 항상 나와요. 그렇다고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또 100% 무조건 합격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상위권에 있다고 해서 항상 또 붙는 건 아니에요. 100% 보장은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 떨어졌다, 그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준비하면 그 다음에 붙어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합격권 한번 올라오면은 떨어지기 어려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한 2주 남았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공부량이 엄청 부족하다, 내가 생동차를 도전한다, 그리고 아니면 내가 공부를 좀 많이 못하는 상황이다, 뭐 전업이 아니고 뭐 직장을 다니신다든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계속 늘려야 할까요? 아니요. 지금 한 거를 한 번 다시 정리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범위를 그런 분들은 좁히세요. 범위를 좁히세요. 제가 이렇게 몇 개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만이라도 외우고 가보세요. 이것만 외우고 만약에 시험에 모르는 문제 나왔으면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나오세요.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문제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딱 보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문제 풀어 오셨죠? 1번 문제 보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제가 쉽다고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자, 그다음에 딱 넘겨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준비했다 하면 쉬운 논점이 된다. 준비하면 쉬운 논점. 자, 3번은요. 시험장에서 딱 이제 5분 전에 파본 검사 안 할 거잖아요. 3번 딱 보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기출 공부를 잘하신 분입니다. 기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근데 내가 이 판례를 모르고 기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어려운 문제가 돼요. 사실관계가 좀 복잡해 보인다, 어렵다 이런 느낌이 나죠. 자, 네, 문제 4번. 논점이 딱 보이긴 하는데 논점이 딱 뭔지 딱 보이긴 하는데 안 외웠다. 안 외웠다. 내가 모른다. 그럼 엄청 어려운데 내가 만약 핵심 정리해서 내가 한 번 봤다 하면은 또 쉬운 논점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셔서 제일 내가 자신 있는 거를 건드리되, 특히 우리 연차가 좀 있거나 법규를 좀 잘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답안지를 넘쳐 흐르게 쓰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단연차 때 했던 건데 딱 하나 논점을 보면 너무 많은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국가배상도 뭐 부작위 자기인데 뭐 국가배상 요건부터 해서 장황하게 다 생각이 나는데 그걸 시험장 가서 100분 안에 다 담을 수 있나요? 100점 안에? 16페이지 안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제 실력이 너무 많이 올라오신 분들은 답안지를 담백하게 쓰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오늘 문제 1번 같은 거 다시 돌아오시면은 여기에 우리 물음일은 사실은 첫 추변을 냈고 물음이는 기속력을 냈고 물음삼은 무어건축물과 관련된 논점을 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쉬운 논점일수록 실력이 높으신 분들은 내가 핵심 논점을 잘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논점 바르는 것도 급급하다 이러신 분들은 100점을 잘 채워서 내가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내가 혹시 이 100점을 다 못 쓰더라도 사안 해결을 많이 쓰거나 아니 문제 소재를 많이 쓰거나 관련 개념을 써서 내가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야 돼요. 반대로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근데 실력이 넘치시는 분들은 내가 딱 중요한 논점만 딱딱 쳐줘서 내가 필요한 거를 딱 보여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은 별 3개 하고요. 문제 1번 별 3개 하고요. 이건 좀 사실 유명한 문제입니다. 유명한 문제예요. 타시험 응용 문제인데 자, 물음 1부터 바로 볼게요. 자, 치소송 계속 중 여기다 형광펜. 자, 우리 첫 추변이 나올 때 이렇게 힌트를 줘요. 소송 계속 중, 소송 중. 그죠? 소송 중. 자, 그다음에 묶어볼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여기 가로 열어보시고 무주택 세대주였다는 갑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상황에 처하자 가로 닫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글뱅이. 자, 그다음에 갑의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었기 때문에 갑은 특별 분양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 처분 사유를 변경하였고 밑줄. 심리 결과 갑의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었음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법원은 쭉 밑줄게요. 변경된 처분 사유를 근거로 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논점을 거의 다 드러냈죠. 그래서 한번 행정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논점을 맞춰요. 아, 그걸 첫 출변이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소물음 간의 연계를 같이 보자고 했어요. 자, 대논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로 내려와 볼게요. 자, 법원의 판결 확정 후 형광펜.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판결 후에요.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갑의 주택이 쭉 미쳐볼게요. 무허가 주택임을 이유로 특별 분양 신청을 재차 거부할 수 있냐? 그죠? 다시 재차 거부할 수 있냐? 언제? 판결 확정 후. 자, 판결 확정 후에 효력이 몇 가지가 있죠? 판결의 효력. 그죠?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죠? 형성력. 두 번째, 기속력. 그죠? 맞습니다. 기판력이죠. 자, 우리 형성력 중에서도 뭐 소급효도 있긴 한데 형성력, 소급효 그리고 하나 제3자효가 있죠. 요거는 한 번 출제가 됐어요. 그때 C급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제3자효, 대세효를 많이 못 썼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걸 못 쓰고 거기다 기속력을 쓴 사람조차도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통 답안도 그렇고 제가 나눠드린 보통 답안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쓰긴 썼는데 10점에서 15점 정도를 논점을 틀렸다라고 해도 나머지 다른 거 잘 쓰시면 붙어요. 나머지 잘 쓰시면이 가정되어 있어요. 오늘 보통 답안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분 논점 하나 틀렸는데 다른 거 웃으시는 분이니까 저분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 틀렸는데 미미하단 말이죠. 우리가 모든 수험생들이 법규 65점 맞고 다 붙나요? 200명 작년 200명 합격생들 데리고 와서 법규 점수 불러봐 하면은 40점 밑은 없죠, 당연히. 40점 밑은 없어요. 41점부터 시작하겠죠. 근데 다 모든 학생이 65점, 뭐 70점, 70.5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 이게 일부예요, 일부. 제 수험생 중에는 48점 맞고도 붙으신 분 있어요, 법규 48 맞대. 대신 실무나 이론을 조금 더 잘 보면 돼요. 이런 분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법규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대신 실무 이론을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실무 이론은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잘했어. 물론 48점 물론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한 180등으로 붙으면 되잖아요, 그죠? 180등. 그리고 이제 55나 이제 50점 사이, 50에서 55점 사이에 많이 붙었는데 이분들은 무난하게 붙은 거예요, 무난하게.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2년차들은 이 정도 점수 받고 실무 꽈락 넘기고 이론 50점 맞고 해서 꼭 1등 하지 않아도 된다. 한 100등은 괜찮지 않냐. 그 정도로 막 목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조금 연차가 있거나 아니면 실무가 엄청 약해. 내가 실무를 꽈락만 그냥 41점만 받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이론은 41점만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법규 60점을 목표로 해라.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 또 운이 좋으면 그 이상을 맞고 실무 이론 이렇게 받아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 60, 뭐 62, 65 이렇게 맞으면 되니까 이렇게 전략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한 달 뭐 2주 정도 남았는데 물론 실기법을 거의 뭐 3대 3대 3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두 시간은 자기 약한 과목에 좀 넣으세요. 법규만 안 하셔도 돼요. 법규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오시면 어쨌든 우리 물음이 우리 기속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속력에 관한 내용. 자 그다음에 우리 물음 3 오시면은 한편이죠. 한편 사업시행지구 안에 대주주인 병이 자 밑줄 쳐볼게요. 보상계획 공고 이후 토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청하였다. 근데 여러 건축물이죠. 여러 건축물 신축했다. 자, 무허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자 그러나 자 여기 형광펜 볼게요. 실제로는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자 그다음 한 줄 내려오시면은 자 병이 뭐라고 주장하면요. 밑줄 쳐볼게요. 사업 인정 고시 전에 신축되었으니까 보상해 등. 그죠? 사업 인정 고시 전에 신축되었으니까 보상 좀 해줘. 자 원래 일반적인 판례 입장이 뭐죠? 무허 건축물에 대해서 보상 여부요.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사업 인정 고시 전이면 그죠? 확정 전이니까 보상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다만 실제로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것도 다 보상해준다? X 그죠? 예정인 판례까지 나왔죠? 아 그래서 만약에 판례 공부를 하신 분들은 판례 문제구나라는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병의 주장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예시답안 와볼게요. 예시답안 자 예시답안의 3쪽으로 와볼게요. 3쪽 자 3쪽 사안의 경우 오시면은 자 물음 2에서 기속력이라는 힌트를 찾았다. 아니면은 물음 1의 우리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소계속 중의 갑의 주택이 무허 주택이라는 사실은 처분 당시에 존재하는 사실이나 무주택 세대주였다는 당초의 사실과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당초 사유인 무주택 세대주라는 당초 사유를 기준 심리하여 하므로 밑줄 쳐볼게요. 갑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즉 뭐가 나온다? 그쵸 인용 판결이 나온다. 인용 판결이다. 물음 2랑 연결시켜 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답안을 쓸 때. 즉 결국 여기서 우리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첫 추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죠? 이런 구조로 지금 답안지가 흘러가야 돼요. 물론 반대로 만약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 논리 구조만 일정해 주시면 돼요.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만 나와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사쪽으로 오시면 또 사안의 경우 그 안에 있는 건 다 단문이죠. 그러니까 단문을 계속 그러니까 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고 자, 사안의 경우 오시면은 첫 번째 자, 포섭을 할 때 주식액으로 하나씩 포섭해 주시면 좋아요. 사안의 경우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 당사자 행정처의 기속력에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갑의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라는 사유는 갑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할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무로 자, 시적 범위도 포함된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하지만 한국주택공사가 처음 제시한 사유인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것과 재거부 처분 시 제시한 사유인 무허가 주택이라는 것은 자, 기사동이 없는 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첫 추변이랑 같이 똑같이 맞춰줘야 돼. 일관성 있게.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포함되지 않는다. 자, 넘겨보시면은 결국 우리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재차 거부할 수 있다.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서 뭐 절차자의 뭐 재처분 뭐 이런 거 쓸 필요가 있나요? 없죠. 지금 절차상의 뭐 이런 게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좀 실력이 올라오신 분들은 주식에 뭐 우리 내용 중에서 우리 반제어는 그냥 간단하게 넣었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우리 뭐 절차 위법으로 의해서 보완을 한 경우 막 이런 목차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40점이니까 40분 안에 쓸 수 있으면 쓰셔도 돼요. 이건 피지컬이 좀 이제 다른 거죠. 내가 2권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양을 많이 쳐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핵심만 간략하게 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핵심만 간략하게 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6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5쪽 하단 판례 및 검토인데 거기다 양가로이에 별표하시고 자, 원칙과 예가 있다. 그럼 원칙 먼저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5쪽의 하단의 판례, 원칙적인 판례는 사업 인정 고시 전에 건축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것인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관계없이 자,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동글뱅이. 자,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 전후로 따져요. 원래는. 그러나 6쪽으로 오시면은 우리 보개공으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확정되고 그죠? 지금 우리 케이스에서 보개공 이후의 무허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시면은 공익사업의 내용, 성질, 규모, 그 다음 보상계획 공고 이전의 이용 실태, 설치된 지작물의 종류, 용도, 규모 등 설치 시기에 비추어 그 지작물이 해당 토지의 통상 이용에 관계없거나 밑줄, 통상의 이용과 관계없거나 그 다음 밑줄, 이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셔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하죠? 예외적으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건축물 뭐 지작물 100개 그죠? 이렇게 나왔다. 아니면은 블루베리를 엄청 많이 심었다. 그리고 투기 목적이 뻔하다 이러면요. 그때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 1번은 사실은 무난한 문제였어요. 다만 이제 논점을 어떻게 뿌리고 그 다음에 답안지를 얼마나 이제 핵심적으로 잘 쓰냐가 이제 좀 달려 있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2번. 자, 우리 문제 2번은 별 2개만 하겠습니다. 별 2개. 자, 이게 국가배상 요건 자체는 아마 잘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양가로 1, 양가로 2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유형 중에서 조금 외진 노점인데 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문제로 드린 겁니다. 자, 우리 물음 1로 오시면은 국토통부 장관 갑은 우리 감정평가법 제39조에 따라 징계를 하였고 자, 밑줄 쳐볼게요. 갑은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감정평가 을에게 법령상 초과된 기간에 업무 정지를 했다. 을은 국장의 법령 해석상 과실 동글뱅이를 이유로 밑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건 뭐죠? 국가배상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국가배상 청구권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죠? 국가배상 청구권의 국가배상법의 제2조의 1항의 요건을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웠죠, 그죠? 공직직 고의타손인. 그럼 그걸 모두 갖추면 되는데 배점 확인해 보세요. 15점. 15점. 자, 15점인데 밑에도 사실 물음이를 내려오시면은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A군을 상대로 국배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A군에게 밑줄 부작위로 인한 자기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음이도 국배네. 물음이도 국배네. 그래서 문제의 소재를 잡고 그 다음에 관련 행정작용의 성질처럼 여기다 국배 요건 쓰면 안 돼요? 돼요. 돼요. 상관은 없지만 대신 물음 1 쓰시고 여기서 문제된 요건. 네, 물음 2 쓰시고 여기서 문제된 요건 이렇게는 빼주셔야 돼요. 각각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우리 물음 1로 오시면은 자, 이 논점은요 사실은 관련된 판례를 모르면 풀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그럼 판례를 몰랐다고 쳐볼게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자, 판례를 몰랐어요. 그러면 안 쓰나? 실제 시험장 가서 물론 제가 판례를 계속 정리해드릴 거긴 한데 실제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내가 판례를 봤는데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만약 판례 기억이 안 난다. 일반론으로 발라야죠. 일반론으로 발라야죠. 그럼 일반론에서 일단 국가배상 요건 간단하게 한 줄로 친다고 해도 어디를 힘을 줘야 할까요? 이 물음 1에서는 과실에 힘을 주시면 되죠. 만약에 내가 이 판례를 몰랐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가실로 포섭을 하시고 문제의 뉘앙스를 보시면은 되게 애매해요. 그죠? 법령 해석을 잘못하여. 이게 과실이야 고의야 뭐야 이거. 그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에서 답이 틀려도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가정적으로 포섭하셔야죠. 자, 실제로 우리 문제 3번 좀 이따 해설할 건데,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출 나오기 전에 그때 사실관계를 똑같이 해서 스터디 문제에서 뿌렸었어요. 자, 그런데도 그 답이 틀리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논리만 잘 맞췄더니 점수가 그 소문항에서 55% 나왔어요. 55%가. 물론 그 답을 맞추신 분들은 60% 70%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답을 틀렸다, 그럼 그 과목이 다 날아가나? 그건 아니에요. 논리만 맞추면 돼요. 법규는 오히려, 그러니까 판례 입장도 써주면 좋지만 판례 입장과 달리 써도 다른 논거만 잘 되면은 점수는 충분히 주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법령에서상 과실로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했으니, 만약에 내가 판례를 몰랐다, 그럼 과실에 대한 내용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음이. 자, 물음이 네 번째 줄 보시면, 그런데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녹아 균열이 생기면서 상층부의 암벽이 붕괴되어 이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하였다. 자, 사고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갑 등은 A군을 상대로 국배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A군에게 부작위로 인한 자기문을 위반. 자,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사실은. 자, 단 A군은 지자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암벽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한다는, 자, 밑줄 법령 규정을 존재하지 않는다. 자, 법령 규정을 존재한다. 법령 규정. 자, 법령 규정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디서 따와야 할까요? 기본권이라든지 조리나 이런 데서 찾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부작이지만 자기 의무를 끌어올 수 있느냐에 논점이 있는데, 자, 우리 국가배상에서 부작위 위법 유형에서 부작위는 사실 행정소송법의 부작위 위법 항의소에서 부작위 배우셨죠? 거기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죠? 제일 처음에 나온 거 부작위? 맞습니다. 신청을 하고 행정처이 답을 하지 않는 게 부작위잖아요. 자, 근데 국가배상에서 부작위는 신청을 요할까요? 여기선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요게 조금 유의하실 분이에요. 자, 우리 예시담안 7쪽으로 오시면은, 자, 7쪽. 그래서 우리 2의 국가배상 청구권 행사 여부 해서 간단하게 2조 1항 해서 쭉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있죠. 여기다 별표 하나. 양가로 2 법령 해석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별표 하나. 자, 저는 지금 8쪽에 관련 판례를 안다고 가정하고 관련 판례를 넣었어요. 자, 근데 방가로 1의 과실 의의로 와볼게요. 내가 만약에 방가로에 있는 판례를 몰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과실이란 위법한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쓰시고 의 쓰시고, 자, 다수설 판례 여기다 동글뱅이. 다수설 판례 동글뱅이. 자, 다수설 판례는 학설 이름이 뭐죠? 주관설. 그 다음에 그에 대응되는 건 객관설. 주관설, 객관설 써볼게요. 주관설, 객관설. 자, 만약에 과실에 대해서 이 판례를 몰랐어. 그러면 주관설은, 객관설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개인의 주관적 능력과 관계없이, 자, 동글뱅이 볼게요. 표준적, 평균적인 공무원의 기준. 자, 결국 판례가 사실은 과실을 객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만약에 논점을 배점을 약간 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이 판례를 몰랐다고 하면은 학설 다 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 사안 해결 많이 적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8쪽으로 오시면은 방가로 2 공무원의 법령 해석에 대한 과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례 있죠. 자, 여기서 조금만 별표하시고, 시험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알지 못했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 해석을 그르쳐 잘못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며 그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자, 밑줄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 공무원한테 전화했어요. 건축허가 가능한가요? 그럼 건축 공무원은 뭐예요? 건축법 잘 해석을 해서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현업을 하실 때도 나중에 많이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많이 묻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모를 수도 있죠. 그분이 뭐 초임자든가 신입이라든가, 그러면은 네 선생님 잠시만요 하고
전화를 돌려드릴게요 해서라도 공무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메일이라도 이렇게 보내줘요. 나중에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다만 법령 해석의 문헌 자체만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자 여러 견해 밑줄 선례나 학설 판례 등 기열된 바가 없어 의심이 가능할 경우에 이제 밑줄 쳐볼게요.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 자, 신중을 다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았다.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중 어느 견해에 따라 해석했다면 그 후에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대법원 입장과 달라 결과적으로 법령 부당 집행이 되더라도 이러한 경우까지 자 밑줄 공무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판례는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터치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일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가로 삼 사안의 경우를 오시면은 법령에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비추어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만약에 동글뱅이 하시고 그리고 옆에다 가정적 포서 자 관련 법령을 찾지 않는다는 등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밝혀진다면 당의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춰야 할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라고 해서 가정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이렇게 포섭했습니다. 자 고의랑 과실 구분하실 수 있나요? 고의랑 과실. 그래서 창문에서 유리컵을 던지면서 쟤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던져요. 이건 고의죠. 그죠? 너무 센가요? 자, 근데 내가 청소를 하다가 뭐로 툭 쳐서 유리병이 딱 떨어져서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거는요? 뭐로 그죠? 부주의죠, 부주의. 그러니까 과실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합니다. 자, 유리잔을 던지면서 사람이 이제 지나가긴 하는데, 내가 이렇게 던지면 누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죠? 상식적인 거긴 한데. 예, 맞습니다. 미필적 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내가 유리잔을 던졌어요. 똑같아요. 아까 상황이랑. 던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심. 설마 죽겠어? 이렇게 합니다. 아까 미필적 고의는 유리잔을 던지면서 죽을 수도 있지. 죽을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는 딱 던지면서 설마 죽겠어? 나는 팔이 기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잽싸게 이렇게 딱 집어서 내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이건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합니다. 인식 있는 과실. 그래서 사실은 어렵죠. 지금 제가 말장난한 거죠. 다들 눈빛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판례나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면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라라고 나온다면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미필적 고의, 아까 대답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미필적 고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형법에서 나온 거예요. 자, 고의나 과실 어떻게 알아요? 이 형법 약간 형법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알아? 그 범죄자의 마음을 들여봐야 알죠. 아닌가요?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죽겠지, 뭐 A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 그걸 어떻게 알아? 일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자기만 알지, 그죠? 범죄자만 알지. 그래서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다. 판례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은 고의랑 과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법전을 찾지도 않고 법령 해석을 잘못했다 이렇게 나왔다면 고의겠죠 당연히. 근데 조금 애매하다, 내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포섭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포섭하세요. 가정적으로 포섭하세요 실제 시험장에서. 자, 그래서 우리 9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예시답안. 자, 우리 물음이의 이제 부작위 같은 경우에 국가배상에서 부작위는 신청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다만 우리 물음이로 오시면 9쪽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즉 있죠. 자, 밑줄 쳐볼게요. 부작위의 경우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을 요하진 않지만 자기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작위 뭐예요? 자기 부작위. 뭐를 하고 하지 말고. 그럼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자, 밑줄 쳐볼게요. 기속행위에는 통상적인 장애 의무가 있다. 기속행위 법규적 어떻게 되죠? 법규범 구조가 어떻게 되죠? 무슨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뭐뭐를 하여야 한다. 그죠? 행정청에게 선택의 재량이 있나요? 없죠. 기속행위는. 그래서 기속행위 같은 경우에 쉬워요. 통상적인 자기 의무가 있지만, 자, 공무원의 집행 여부가 재량이라면 좀 밑줄볼게요.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에 외에는 자기 의무가 없다. 그래서
쭉 미실게요. 명문의 근거가 없는 경우 아까 우리 문제에서 근거가 없다고 줬어요. 헌법상 기본 원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을 근거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냅니다. 자, 우리 10쪽으로 오시면은 부정설은 법률에 의한 행정원칙에 비추어 법률상의 근거를 결하는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자, 우리 부정설은 뭐죠? 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아까 그 문제에서는 자기 의무 인정하려면은 여기서 그 우리 물음이 케이스 같은 경우 뭐예요? 뭐 암벽이 놓으면 반드시 무슨 뭐 이렇게 뭐 암벽을 공사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 무슨 뭐 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런 법 규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부정설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우리 긍정설은 법칙적 목적은 자 밑줄 인권 보장과 생명, 재산 보호라는 논점으로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자, 그런 뭐 조례나 아니면은 그 붕괴 위험에 있는 암벽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법 규정은 없지만 지금 어떻게 암벽이 녹아서 누군가 죽게 생겼는데 생명, 신체, 재산에 그죠 위험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긴다면 그때는 자기 의무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초법규자 1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의 그런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긍정설. 우리도 긍정설로 갑니다. 우리도 긍정설로 가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부작위로 인한 자기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지만 이 경우 A군에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해도 쓰실 수 있겠죠. 만약 문제 마지막 물음이 이 경우 A군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단독으로 20점 이렇게 나와도 그때의 논점은 뭐죠? 공직직 고의타손에서 그 중에서도 부작위에 대해서 자기 의무를 도출할 수 있느냐. 이게 논점이 되겠죠. 위법의 유형에서. 그래서 우리 문제에는 별 2개로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국가배상 청구 요건. 그다음에 2번째 선택적 청구 문제. 그다음에 3번째가 오늘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완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 3번. 자, 문제 3번은 별 하나만 합니다. 별 하나만. 자, 우리 문제 3번 별 하나만 하시는데 자, 여기에는 뭐가 있었죠? 참조조문이 있었죠. 참조조문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문제 3번 울주군수는 83년 12월 2일에 자연공업법에 의해 울산 울주군 내일이 11만 km제곱미터를 프라임 군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한 다음에 87년 9월 7일 프라임 군립공원 구역을 구분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에 자, 밑줄 쳐볼게요. 프라임 군립공원 기본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죠? 83년, 87년에 일어난 거죠. 실제 시험에서 83, 87년이 갑자기 나왔다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시험이 지금 2022년 이렇게 있는데 뭐 2020년, 18년 전후까지는 괜찮은데 80년대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울주군수는 15년 5월 20 날짜가 나왔죠. 한번 동글뱅이 해볼게요. 프라임 군립공원 구역 중. 자, 구역 중 동글뱅이. 그다음에 A일이 1원 4929 제곱미터. 여기다 동글뱅이 볼게요. 정말 일부죠. 아까. 그죠? 아까 11만 km제곱미터였잖아요. 그래서 부분 동글뱅이. 그다음에 밑줄 쳐볼게요. 다목장, 광장, 운동장. 구체적인 시설이 나왔죠. 이런 다음 2017년 2월 7일 울주군수가 사업시행자의 그 사업구역에 축구장, 족구장, 잔디광장, 피크닉장, 녹지, 도로, 주장 이게 구체적인 거를 설치하는 내용에 자, 밑줄 프라임 군립공원 사업 한 줄 내려오시고 가로 끝에 있죠. 시행계획 동글뱅이를 결정 고시하였다. 자, 고시문이 2가지가 있어요. 2015년 95, 그다음에 2017년 33호 이렇게 2가지가 있죠. 자, 사업인정 고시 의제일이 언젠가요? 사업인정 고시 의제일이 언젠가요? 모르겠죠. 처음에 딱 보면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참조조문으로 내려볼게요. 참조조문 내려볼게요. 자, 참조조문 자연공업법 22조 1항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2항을 보시면 19조 2항에 따라 자, 밑줄 공원사업 시행 계획을 결정 고시한 때 밑줄 그리고 토지보상법 20조 1항 22조 사업인정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언제죠? 그죠? 2017년 2월 7일이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글자가 많잖아요. 그죠? 막 숫자도 나오고 막 83년 갔다가 막 2017년도 왔다가 어떤 분들은 아마 분명 2015년 5월 22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오답으로. 근데 보면은 그 문제 보면은 천천히 보면 이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천천히 보면. 근데 시험장 가면은 눈에 뭐가 씌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를 최소 저는 3번 읽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논점을 조금 잔실수해서 틀리시는 분들 있죠. 논점 나는 아니다. 그럼 그냥 지금 이거 흘려 들으세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근데 나는 논점을 시험장 가면은 조그마한 걸 하나씩 놓친다. 아니면 조그마한 걸 좀 틀린다. 아니면 논점을 한 번 내가 크게 틀려본 적 있다. 이러신 분들은 문제를 3번 읽어야 돼요. 전 문제 3번 읽었어요. 저는 시험장 가서. 첫 번째는 문제를 러프하게 읽고, 그러니까 5분 전에 시험지 딱 받으면 5분 전에 아 이게 뭐지 대논점 딱딱딱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목차를 잡는 거죠. 천천히 읽으면서. 그럼 목차를 다 잡아요. 문제지 아래에다 잡으세요. 문제지 아래에다가 목차를 하나씩 다 잡아요. 그럼 여기서 끝이다. 바로 답안 작성 들어가다 급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다시 문제를 읽으면서 목차를 추가할 게 있는지 한번 더 봅니다. 그다음에 내가 빠뜨린 법조문이나 뭐 근거나 판례가 없는지 이런 걸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3번째 답안지로 옮기면서 목차를 다 짜놓고 목차를 안 보고 그냥 답안 작성하는 분들 있어. 자기 머리를 믿고. 물론 그러셔도 되긴 하지만 저는 잘 제 자신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목차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니에요. 1, 2, 1 이렇게. 그럼 목차 쓰고 지우고, 목차 쓰고 지우고, 목차 쓰고 지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법조문 같은 경우 숫자만 간략하게 넣었었는데 이게 시험지예요, 시험지. 다 쓰고 저는 딱 100분이다. 그럼 100분 딱 종 올리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남은 시간 한 3분에서 5분을 일부러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재면서 시험지랑 답안지랑 계속 보면서. 그럼 마지막에 3분, 5분. 근데 이것도 제 마음처럼 안 돼요. 제 마음처럼 안 돼요. 어쩔 땐 1분 남을 수도 있고 문제 어려우면 어쩔 때는 6분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분 남았다. 1분 남았으면은 1페이지부터 쭉 보면서 법조문만 봐요. 내가 법조문 틀린 거 없나? 제가 채점하면서 법조문 틀리신 분들 있었거든요. 그거는 감점이에요. 명확한 감점. 그래서 법조문을 쭉 체크를 해요. 그래서 법조문 딱딱딱.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이거 법조문 더 추가하면 좋겠다. 그럼 어디다 추가하죠? 이미 내용 다 썼으니까 못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목차 옆에다 추가해요. 마지막 목차 옆에. 자, 근데 6분 이상 남았다. 이게 좀 아까운 케이스인데 6분 이상 남았으면 어떡할까요? 6분 이상 남았어요. 6분 이상 남았어요. 6분. 너무 크다. 자기는 6분 이상 남아본 적이 없구나. 자, 6분 이상 남았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법조문 다 검사하고 그럼 1, 2분 날라가겠죠. 1, 2분 날아가겠죠. 그러면은 한 3분, 4분 남는단 말이에요. 3분, 4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런 3분, 4분. 가만히 일단 1번 가만히 있는다. 3분, 4분이 종 틀 때까지 가만히 이렇게 기다린다. 두 손 올려놓고 3분, 4분 잔다. 뭐 이런 분들 계셔요. 근데 3분, 4분 남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끝 이하여백 있죠. 끝 이하여백 쓰시나요, 다들? 다 쓰시죠. 그럼 문제 쓰고 끝 쓰고 이렇게 쓰시나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지금 반 끄덕이고 반은 이랬어요, 약간. 저는 끝 이하여백을 맨 마지막에 몰아서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답안지가? 뭐 4번이다. 그러면은 한쪽하고 반 쓰고 여기 원래 끝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고 뭐 2줄, 3줄 띄고 그 다음 다른 문제가 있겠죠. 그럼 2줄, 3줄 떼어 있으면은 내가 뭐 6분 이상 남았다면은 그럼 여기다 뭐 한마디 더 보탤 수 있어요. 한마디를 뭘 보탤까요? 내가 이미 검토까지 다 내렸는데. 긍정설에 따라서 나는 이래서 갑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2-3줄을 더 써? 어떻게? 맞습니다. 예. 반대 의견에 의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2-3줄을 만약에 내가 판례 말고 다른 입장으로 갔다면 판례에 의하면은 결론은 이렇게 할 거다. 대상적격에서 우리 통설 판례가 뭐예요? 대상적격에서 우리 원처분주의 재결주의를 할 때 재결 고유하자가 없는 경우일 때 변경된 원처분설이죠. 그럼 결론은 아마 변경된 원처분설로 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변경된 원처분설에 의하면 대상적격은 뭐입니다. 제소기간은 언제입니다. 이거 딱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내가 6분이 남았어. 6분은 가만히 있으면 너무 아까워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만 변경 차분설에 의하면 대상 적격 뭐 제소 기간이 뭐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 이하 여백을 맨 마지막에 몰아쓰는 방법도 있어요. 자기가 조금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일부러 한 2줄 말고 한 3줄, 4줄씩 띄우세요. 그러고 시간이 남는다. 그럼 2줄, 3줄 검토를 다른 의견을 한번 보여주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자, 어쨌든 자, 다시 문제 한번. 이제는 거의 이제 내용보다 스킬적인 게 많이 들어가죠.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자, 그래서 우리 문제 3번 보시면은 우리 예시담안 11조 사업인정 고시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1쪽에 우리 물음의 사업인정 고시 효과 정말 간단하게 써져 있어요.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수용권의 발생, 수.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끝에 수용 목적물의 확정, 목. 그다음 관계인의 범위 제한, 관. 그다음 보전이의 보호, 조사권의 조. 그래서 우리가 수목관 보조 해서 유명한 두음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앞에다가 1 사업인정 고시효과 있죠. 위에다가 그냥 개설 이렇게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설하시고 사업인정의 개념이나 의의를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사업인정 고시 의제일이 언제인지 검토했을 때 뭐가 들어간 거죠? 참조 조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안의 경우 자연공법 22조 2항. 자, 자기가 문제에서 실제 시험장에서 판단한 거는 무조건 답안지에 보여주세요. 자, 이건 실무도 그렇고요. 이론도 그렇고요. 법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 그럼 판단의 근거를 써주시고 맨 마지막에 17년 2월 7일 시행 계획이었다. 시행 계획이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13쪽으로 오시면 예시답안. 자, 우리 13쪽에 관련 판례가 있는데 관련 판례 여기다 조금만 별표하시고. 자, 거기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용도지구 지정은 그와 동시에 구체적인 공원시설 설치 조성하는 내용에 자, 구체적인 공원시설 동글뱅이 그리고 공원시설 계획 동글뱅이가 이루어졌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별도의 공원시설 계획에 의하여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공원 사업의 직접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분파 시행규칙 23조 1항 본문에 정한 밑줄 일반적 계획전에 해당한다. 자, 그럼 우리 사례기를 보시면 83년이나 87년에 용도지구 지정만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차라리 구체적인 공원시설 설치를 조성했다는 공원시설 계획이 수립되었다면은 지금 이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수립 결정된 바가 없고 약 그로부터 28년 한참이 지나서야 15년 5월 20일에 프라임 군리공원 전부가 아니라 밑줄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 동글뱅이 국한하여 이 사건 시설 설치 조성을 위한 시설 계획이 비로소 수립 결정되어서 거기서 2줄 내려오시면 용도지구 지정은 이 사건 시설 조성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계획전에 해당한다 해서 반영하여 평가할 것이다. 그래서 평가 기준을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이렇게 끝 이렇게 썼죠. 끝.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좀 5분이나 6분 남을 것 같다 하면 끝을 일단 잠깐 쓰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2-3줄 남아 있잖아요. 근데 2-3줄 썼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답이 문제 4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 줄을 더 쓰고 싶어. 근데 딱 3줄하고 한 반 정도 맞어. 근데 난 4줄에서 5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그냥 칸을 넘어서 쓴다. 이 답안지 칸을 넘어서 쓴다. 1번. 두 번째, 한 건 더 주세요 하고 문제 4번 쓴 다음에 그 뒤에다 각줄을 단다. 세 번째. 자, 이게 줄이에요. 근데 줄에 한 줄만 더 필요해. 딱 한 줄만 더 필요해. 마지막 세 번째 방법. 한 줄에 두 줄을 쓴다. 이게 맞아요. 이게 답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막 경쟁이 되게 심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요즘에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경쟁이 좀 과열된 느낌. 우리 감정평가 수험생 시장이. 옛날에는 이런 것까지 했을 때요. 왜 일부러 2줄을 쓰기도 했대요. 한 줄에 껴서 맨 마지막 줄을. 왜 그랬을까요? 채점위원에게 간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 진짜입니다. 이건 저희 그 위 평가사들 선배님들이 다 말해준 이야기입니다. 일부러 간절하게 위해서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한 줄에 마지막을 2줄. 그러고 마지막에는 엄지손가락에 침을 딱 발라서 일부러
여기 끝에 이렇게 그었대요. 이건 뭘까요? 너무 열심히 써서 땀을 흘렸다는 거지. 더럽나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 안 그랬어요. 저는 우리 위에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답안지가 100부, 200부가 아니라 뭐 1000부, 3000부 이렇게 나오면은 그 중에서 유별난 답안지가 뽑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비슷해. 논점 다 쓰고 판례도 다 쓰고 상한 해결도 다 쓰고 막 그러니까 그 위기수 옛날 선배들이 하도 이제 그때는 막 1차가 10,000명 보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랬을 때 내 답안지가 막 처절하고 간절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우리 딱 그 종 땅 뜩 치면은 딱 걷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막 쓰다가 종이 딱 쳤어. 근데 더 써야 돼. 한 3줄, 5줄. 그래서 이제 감독관이 이제 빨리 줘라 했는데 계속 쓴 거야. 계속 썼어. 근데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쓰다가 답안지 이제 저 갑니다 이렇게 하고 뺏었어. 근데 그 사람 저 써야 돼요 하고 막았어. 그래서 종이가 찢어졌어. 어떻게 했을까? 실제 현장에서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그거 그 감독관이 다 이게 붙여줬대요. 테이프로 찢어진 거. 그리고 그게 붙었대요. 그분이. 요즘에는 그건 안 통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최소한 5분에서 뭐 5분 정도는 마지막에 이제 100분이잖아요. 100분에 딱 맞춰서 연습하지 마시고 한 3분에서 5분을 좀 남겨두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3분, 5분 남았다 놀지 마시고 이렇게 한 줄 더 추가하시는 거죠. 끝 이하여백 마지막에 쓰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은 별 하나만 하시고. 제가 아까 우리 토지 보상 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 4번에 로마자 2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영토 중에서도 약간 각진 논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못 썼다고 너무 마음 슬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보시고. 자, 로마자 3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자 3에 조그만한 별 할게요. 로마자 3 혹시 오늘 못 썼다 하시면은 요 학설이랑 그다음에 판례. 그래서 예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 시행자가 입증한다는 점. 요것만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 4번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번 안 남았죠? 우리 몇 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여기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렇게 2줄도 써보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2줄도 써보고 한 줄 안에 끝 이하여백도 마지막에 써보고 글씨도 날려봤다가 글씨도 잘 써봤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대신 만약에 내가 멘탈이 약하다. 그리고 시험 가까이 올수록 답안지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막 이 점수가 내 마지막 점수일 것 같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 4기, 3주, 4주까지 보시고 5주는 시험 보시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봤어요. 마지막 이제 채점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멘탈 관리 제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력 관리 제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만 잘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고생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